자, 부등식의 해와 성질 뭐 이거 나오게 되는데 저희 이제 3월 달에 정기평가 시험 범위는 연립방정식 활용 전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계산까지는 지금 다 시험 범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등식 하면 이제 연립방정식 뭐 이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죠, 솔직히. 네, 계산하는 방식을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 아닐 거고. 활용 문제만 좀 더 풀어보시면 네, 솔직히 좀 풀 수 있고 부등식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활용 문제에서 나와 있는 뭐 특별한 경우 뭐 원가 정가 이런 거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금액 문제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거는 그냥 A 값의 범위 네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계산은 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보고 아는 내용들 뭐 길게 설명해봤자 필요 없으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 되는 거라 그랬고 부등호는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읽어주면은 얘는 초과. 그래서 A가 B 초과이다. A가 B보다 크다. 뭐 그렇게 읽어준다. 항상 왼쪽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A는 B보다 작다. 미만. 그리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상이다. 작지 않다. 여기서 유의를 해줘야 될 건 요 작지 않다가 활용해서 좀 자주 나오죠. 그래서 요 작지 않다란 말이 이상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라는 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A가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크지 않다. 여기서도 크지 않다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방정식이랑 똑같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좌변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방정식이랑 똑같이 정리할 때도 항상 x가 좌변에만 남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네, 얘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2x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x가 2로 나누면 2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를 할 거는 있죠. 음수일 때가 문제죠. 곱하거나 나눴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 3x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먼저 뭐 저는 제 방식은 이게 편하긴 한데 저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왼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무조건 먼저 부호랑 부등호를 먼저 다 바꿔요. 그런 다음에 3을 내리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하거든요. 뭐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문제는 이 부등호 안 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많아서 틀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자, 당연히 부등식도 참인 거를 고르는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부등식이랑 방정식의 차이점이 있죠? 네, 부등식이란 부분은 답이 항상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오는 거예요. 범위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는 분수, 소수, 자연수, 정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항상 기본적인 답은 범위로 나오는 거여서 해가 무수히 많은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특수한 경우가 해가 없다나 해가 하나가 나오는 것만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직선을 그리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다면 네, 수직선을 그리실 때에는 x가 좌변에 있을 때는 무조건 얘가 부등호 방향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놓고 같다가 없으면 흐린 동그라미고 방향이 왼쪽이다. 그리고 그 숫자를 바로 쓰시고 색칠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연립부등식을 배워서 이제 겹치는 걸 했는데 그건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게 돼서 그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고1 때 다시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1차 부등식도 나오고 연립부등식도 나오고 2차 부등식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걸 하실 때 배우게 될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성질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네, 덧셈의 성질, 뺄셈의 성질, 곱셈의 성질, 나눗셈의 성질. 자, 이런 게 있다. 자, 음수일 때만 유의를 좀 하셔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거 얘기한 거고요. 자, 뭐 제가 풀어줘야 될 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하나 풀게요. 네. 4번에 나와 있는 4번이랑 4-1번 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원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연립부등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자체가. 근데 연립부등식이 나오지 않는데 범위할 때는 이게 나오게 되는 거여서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그냥 확인하는 거니까 1번은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4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이 되고 6이 되는 거니까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애는 3을 다 곱했죠. 그래서 얘한테 3을 다 곱하시면 3을 곱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3x가 되고 그 다음에 6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3번은 6으로 다 나눴죠? 그러니까 얘를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맞고,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x가 되고, 얘를 6으로 나누면 3분의 1 맞죠? 네, 3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5를 곱했죠? 4번이 틀렸겠죠? 네. 마이너스 5를 곱하게 되면, 자, 이거는 보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5를 곱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다 바뀌죠. 네. 그래서, 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5를 곱하는 순간. 그리고 5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1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걸 이제 원래대로 모양으로 쓰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5x가 1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여기가 지금 같다고 여기는 같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요. 네. 4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뭐 나오는 거는 뭐 4번보다는 원래 얘가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기 위해서는 먼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곱하고 뒤에 붙어있는 항을 더하거나 빼줘야 된다.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려면 거꾸로 하시는 거죠. x에 안 붙어있는 애를 먼저 해주시고 x에 붙어있는 애를 나중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3x, 12가 되고 1을 다 빼면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11 이렇게 돼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몇 번이냐? 3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조금 유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온이 졸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뭐 알면 상관은 없지만 알고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해서 뭐 계산하는 거, 수직선 그리는 거 요거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같다가 없으면 흐린 동그라미, 같다가 있으면 진한 동그라미. 네, 그리고 이게 방향이다. 네. 보시면 다 방향으로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 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A 값의 범위 구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뭐 계산하는 거는 뭐 제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A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군요.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를 풀게요. 6-1이랑 7-1. 자, 6-1 뭐 아직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무난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이미 답이 주어졌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6을 곱해야죠. 그럼 6을 곱하시면 x가 되고 얘는 3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a가 되고 그래서 넘기시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6a가 돼서 2x가 6a여서 x가 3a가 되는 거니까 3a가 9여서 a가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된다. 자, 이게 6-1번이요.
항상 부등호 방향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네. 부등호 방향이 잘못돼서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계산 못해서 틀리는 경우 솔직히 별로 없어. 네.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근데 그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돼요. 네.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개념을 아예 잘못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원래는. 부등호 방향이 틀리는 거는 네, 되게 심각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답 숫자가 맞으니까 맞다고 생각하고 보통 넘어가죠. 네,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식으로 되면. 자, 그 다음에 7-1번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 아,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답이 같아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15를 곱하면요. 그러면은 얘는 3x-4에 5x 플러스 3에 얘가 15. 그래서 3x-12 5x 플러스 15가 15. 그래서 8x가 아이고 갔다가 아니지. 8x가 12. 그래서 x는 2분의 3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도 2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넘기시면 2x가 5 플러스 a. 그래서 x는 2분의 5 플러스 a가 돼서 a가 마이너스 2네요. 뭐 아직까지 이런 걸 a 값의 범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a 값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좀 풀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뭐 풀고 질문 받으면 되는 거여서 할 얘기 없고 a 값의 범위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하나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 풀어야 되겠다. 2번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자, 요거를 풀어야 되겠죠. 2-1번으로 할게요.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뭐 x 앞에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얘는 넘기시면은 ax-2x고 이게 넘기면 a-2가 돼서 x로 묶으면 a-2x가 돼서 a-2가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예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얘 보고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2를 넘기니까 a-2가 양수죠. 그럼 양수면 그냥 분모에다 내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냥 바로 쓰시면 되는 거고 얘가 음수였다면 내리는 건 변하지 않아요. 부등호 방향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 앞에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객관식으로 솔직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서술형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서 설레기가 여기는 뭐 안 나왔나? 안 나왔네. 없네.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없네. 풀고 싶은 문제가 안 보인다. 그래. 65쪽에 23? 여기 있네. 자, 얘를 하겠습니다. 얘가 뭐 제일 부등식에서는 제일 얘가 헷갈리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냥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푸는 방식이야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뭐 얘를 정리를 먼저 무조건 하시는 거여서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 넘기면 a 플러스 5가 돼서 4x가 바뀌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고 x는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수직선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진한 점의 방향이 왼쪽이고 이 자리가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까지 써주시고 이제 뒤에 문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는 지금 완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네, 한마디로 이쪽에는 자연수가 있으면 안 된대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자연수가 없으려면, 네, 무조건 이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 되겠냐. 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수는 자연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작은 자연수인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는 이해가 되실까요? 네, 1보다 작아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 자리가 딱 1이어도 되냐? 네, 요거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먼저 식을 쓰죠.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식을 쓰고, 근데 거기에서 이 자리가 딱 1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식에서 보니까 같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존재하죠. 1이 겹치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딱 1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는 1보다 무조건 작은 얘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얘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4가 돼서 마이너스 a가 9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 정기평가에 나오겠죠? 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방식을 꼭 알아주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 또 되물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해가 충분히 안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범위 구할 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거예요. 네. 비교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까지만 하면 이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제가 좀 볼게요.